자, 수익 방식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합니다. 수익성의 원리. 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여기는 우리가 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우리가 수요자, 가격의 성격을 가지고 나타나는 방식이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 방식. 자, 이 수익 방식은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이 있고, 대상 물건의 임대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때 수익 환원법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데,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수익 가액이라고 하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우리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라고 하죠. 자, 우선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개념이 항상 우린 중요합니다.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이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이익이나, 이나는 또는이죠, 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현금 흐름을 뭐한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 여러분 3년 전에 할인에 또 네모였죠? 네모 안에 들어간 말. 환원하거나 할인하는데 뭘로 환원? 환원 이율로 환원합니다. 환원 이율로 환원하고, 또 할인은 또 할인율로 할인하죠. 환원 이율로 환원, 할인율로 할인합니다. 그래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인데, 이때 대상 물건의 가액이 바로 수익 가액을 말하죠. 자, 근데 이 뒤에는요, 계산 문제를 안 내고요. 계산 문제 나오는 건 어느 걸 출제해요? 이걸 출제하죠. 작년에도 여기서 또 계산 문제 출제했습니다. 계산 문제를 출제했는데, 문제는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는 우선은 뭐가 있죠? 순수익.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줄임말이고, 또 하나가 환원 이율이 있고, 또 하나는 수익 가액을 구하는 우리 환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인데, 순수익은 이 대상 부동산에 귀속되는 적정한 수익인데, 항상 우리는 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연간 단위로 구합니다. 연간 단위로 구한다. 자, 그래서 순수익은 이미 배우셨죠? 우리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여기서 수식은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순수익은 그 투자론에서 배운 것을 항상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고, 자, 순수익에 있어서 여러분 교재 4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순수익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보면은, 자,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은 직접법. 직접 못 구한다. 그러면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간접법인데, 하나 더 있어요.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잔여법. 잔여. 그럼 잔여법은 수익환원법 중 뭐에 있다?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잔여법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뭐를 빼냐 하면요, 건물, 토지, 건물 분리할 수 있다고 보고
분리할 수 있다고 보고 건물의 순수익을 빼면 뭐가 나오죠? 토지. 두 개 합친 순수익에서 건물을 빼면 토지 순수익이 나오죠. 이 토지 순수익을 환원이율, 요 토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토지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토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토지 잔여법.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에서 또 토지 순수익을 공제를 해서 또 건물 순수익이 나오는데, 이 건물 순수익을 또 건물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건물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건물 잔여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잔여법은 순수익 구하는 방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413페이지 밑에 보시면 또 환원 이율이 나오죠. 환원 이율. 환원 이율의 개념을 보면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인데, 부동산 가액이 10억인데 순수익이 1억이다. 그럼 10억에 1억이니까 몇 프로죠? 10%. 그래서 환원 이율은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냅니다. 환원 이율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 수익률이면서 기대 수익률의 개념이 환원 이율이죠. 수익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성을 나타내니까 투자 지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환원 이율 구조가 있어요. 자, 환원 이율의 구조가 여러분 교재 414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죠. 구조를 보시면은 환원 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수익률에다가 또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분을 회수를 해대죠. 자본 회수율을 더해준 개념인데, 이 자본 수익률로서 뭐를 오냐면은 미래에 예상되는 자본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 수익률은 할인율의 개념으로서, 자본 회수율은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을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 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의 개념입니다. 환원이율의 구조. 자, 환원이율의 종류. 자, 환원이율의 종류를 보면은, 자, 우선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별 환원이율. 예를 들면 토지 환원이율, 건물 환원이율. 또 이렇게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종합 환원 이율의 개념이 있어요. 또 감가, 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서 상각 전 환원 이율, 상각 후 환원 이율이 있고, 또 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서 소득세 공제 전 환원 이율, 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환원 이율,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환원율의 종류 우선 확인을 해봤고, 415페이지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올해 시험에서 환원이율을, 작년에는 요 계산 문제 냈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을 좀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5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시장 추출법. 시장 추출법. 시장 비교 방식 또는 시장 접근법이라고 하죠. 자, 시험 문제
환원 이율은 시장 접근법으로 구할 수도 있다? 맞는지는. 시장 접근법이 시장 추출법이죠. 추출은 뽑아내는 거죠. 자, 이 대상 물건과 가장 유사한 최근의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례에서 환원 이율을 뭐다? 직접 추출, 구하는 방법. 사례에서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소. 두 번째는 요소 구성법, 조성법입니다. 자, 요소 구성법, 조성법인데 여기에서는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에 뭐를 가산하죠? 환원 순수 이율에 오이합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때 순수 이율은 투자 이론에서 배우셨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국채 수익률을 말하는데 주의할 될 것은 우리 적산법에서 배우셨던 기대 이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위험률. 그럼 여기 위험률은 뭐죠? 위험률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이죠.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4가지가 있거든요.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이 있고, 또 우리 현금화와 관련해서 비유동성이 있고, 또 부동산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가 어려울 난, 쉬울리, 어려운가 쉬운가, 또 투자한 자금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 자, 이때 위험성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어려울수록 난이도, 관리 난이도가 높을수록 위험률은 뭐한다? 증가. 위험률은 증가,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이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금이 안전성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자금이 안전성이 높으면 오히려 위험률은 줄어들죠? 위험률은 뭐한다? 감소, 마이너스 요인이 돼. 감소하는 요인. 그래서 평가사 입장에서 볼 때 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평가사에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고, 요 수식을 봤더니 대부 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받는 저당 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대부 비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요소 구성법이죠. 자, 세 번째는 투자 결합법. 자, 투자 결합법에 2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 그리고 금융적 투자 결합법.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복합부동산, 요거 얘기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의 순수익, 즉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 건물 다르다. 자, 다르다, 밑줄.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며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 있다가 또 분리될 수 있다. 또 밑줄. 이게 포인트잖아요. 실제 이거 분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물리적 투자 결합법인데, 자, 토지 건물. 자, 토지 건물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면은 우리 뭐라고 배웠죠? 종합 환원율인데, 종합 환원율은요, 토지 건물 뭐야? 분리됐어요. 아까 토지 건물 분리했죠? 그럼 토지 투자자. 자, 토지 건물 분리했습니다.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토지
환원 이율. 그리고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자,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건물 환원이율인데 이 토지 환원 이율과 건물 환원이율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다르거든요. 이게 서로 다릅니다. 자, 그리고 가중치를 곱한데 가중치는 이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여기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죠.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이걸 구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 환원 이율을 이제 보는데, 자, 417페이지 10번 문제 갑니다. 자, 다음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가치인데, 자, 토지 환원율 몇 프로? 5%. 건물 환원율 10%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5%, 10%. 근데 여기는 뭐죠? 거기 또 토지 가액, 건물 가액 나오죠. 자, 전체 몇 프로? 전체 100%에서 토지는 몇 프로 차지? 40% 차지. 전체 100%에서 건물은 몇 프로 차지? 60%.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토지 가격 구성비. 요거는 건물 가격 구성비. 그럼 얼마 나오죠? 여기 0.4에 5% 곱해주면 2%고 0.6에 10% 곱해주면 6%니까 몇 프로? 8%예요. 8%. 그런데 거기 유효 총소득 얼마? 유효 총소득 3,800. 자, 유효 총소득 3,800만 원에서 영업경비 800 빼주면은 순영업소득은 얼마 나온다? 3,000만 원. 자, 순영업소득, 순수익은 3,000만 원 나오는데 환원이율 8%, 0.08. 분모분자 100을 곱해주면 얼마? 8분의 30억. 30억 원을 8로 나눠주면 3억 7,500만 원. 물리적 투자 결합법. 자, 금융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금융기관으로서 자금을 융통받아 투자 이루어지면은 요거는 내 돈과 남의 돈으로 나눠요. 내 돈, 남의 돈. 그러면은 환원이율은, 자, 거기 볼까요? 자,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데 차가, 또 밑줄은 서로 다르다의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는 바로 여러분인데, 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우리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 이율이라고 해. 지분 환원 이율. 이때 지분을 뭐라고 해요? 지분은 자기 자본. 지분 환원 이율을 자기 자본 환원 이율.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저당 환원 이율.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저당 환원 이율인데, 저당 환원 이율은, 저당은 뭐죠? 타인 자본. 저당 환원율은 타인 자본 환원이에요. 그래서 이 지분 환원 이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지분 배당률, 한 해의 소득을 기준하는 지분 배당률을 사용하고, 저당 환원율로서 카즈딘이라는 학자는 저당 상수를 적용하죠. 그럼 여기 가중치를 곱한데, 이 가중치가 뭐예요?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 내 돈,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는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저당 비율을 우린
다른 말로 대부 비율 LTV죠. 그럼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합하면 얼마? 1. 그래서 여러분 대부 비율이 60%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 40%. 요건 왼쪽은 뭐? 내 돈. 오른쪽은 뭐? 남의 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총 투자한 금액이 내 돈과 남의 돈을 분리해서 수익률을 구한다. 여기는 뭐죠? 토지, 건물로 분리하고 여기는 내 돈, 남의 돈으로 분리하고. 그럼 어디가 더 분리하기가 쉬워요? 여기 쉽죠? 투자금에서 내 돈, 남의 돈 분리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거보다 여기 더 우수해요. 자,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개량해서 네 번째 나온 게 무슨 방법? 엘우드법. 자,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개량을 해서 나온 방법이에요. 엘우드법은 지분 투자자,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뭐를 강조한다?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닌 뭐를 강조? 우리는 지분 수익률을 강조한다.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 현금 수입 지출이 나와요. 그거 있고 또 매 기간마다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원리금을 상환하면 기간 말 원금이 상환한 만큼 내 돈,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지분 형성분. 그리고 또 부동산 여러분 처분을 했을 때 취득 시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기간 말 부동산 가치의 상승분 또는 하락분 세 가지가 환원이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계산 문제는 안 내거든요. 이 세 가지가 환원이율에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이 엘우드법은 부동산 가치는 지분 반드시 대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분 가치와 저당 가치로 나눠주는데 이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을 우리는 세전으로 봐요. 환원 대상 소득을 뭐죠? 세금,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부동산 가치를 구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죠? 세금은 소득세를 말합니다. 재산세가 아니다. 이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전이니까 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문제점. 세전이에요. 세전.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것을 비판해서 나타난 다섯 번째가 부채 감당법. 개텔법은 누구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 입장이다. 저당 투자자, 대출자 입장에서 구한다. 그래서 환원이율은 뭐에 근거하냐면 부채 감당률에 근거한다. 자, 투자이론에서 배운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비율, 이것에 근거해서 환원이율을 구하는데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비율에다가 우리는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로 환원이율을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 계산 간편하다 장점이에요.
근데 투자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내리는 겁니다. 투자 의사결정의 가장 궁극적 주체는 지분 투자자인데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구하기 때문에 대출자를 지나치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론이죠. 자, 작년에 뭐 출제한 줄 아세요? 작년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작년에 부채 감당률 2, 작년에 대부 비율 50%, 대부 비율 50%, 저당 상수 0.1 주어졌어. 세 개 다 주어졌어. 환원율 얼마냐? 요거 얼마? 5%에 2 곱해주니까 몇 프로? 10%. 작년에 출제된 질문. 곱하기 할 수 있죠? 네? 안 되면 전자계산기 이용하시고.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24에도 나오고요. 작년에 또 나오고.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수식은 계산 못해도 암기를 해놔야 돼요. 또 여기 내거든요. 우리 과거에는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물어요.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또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식은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프린트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수익 방식으로 구하는데 시장 임대료가 얼마? 월 200. 여러분 월 200 하면 안 돼요. 항상 몇 개월? 연간 12개월 곱해줘야 돼. 얼마죠? 2,400만 원이 나오죠. 자, 가능 총소득이 나오고 여기다가 공실 및 대손 손실이 얼마? 400만 원 했더니 유효 총소득은 얼마 나오죠? 2,000만 원이 나왔어요. 2,000만 원에서 뭐를 뺀다?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40%. 0.4 곱해줬더니 800만 원을 빼줬더니 순 영업소득은 얼마? 1,2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수익가액은 얼마? 수익가액은 1,200만 원. 순 영업소득은 요건데 환원이율은 얼마? 환원이율은 자본수익률 몇 프로? 8%에다가 자본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인데 거기서 경제적 남아있는 내용에서 얼마? 25년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4%.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1 남아있는 거 25년 4% 더해줘도 몇 프로? 12%. 0.12 100 곱해주면 12분의 얼마죠? 12억 원 해서 나눠줬더니 얼마? 수익가액은 1억 원. 1번 정답. 자, 4번 문제 보면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차입자가 아니라 부채감당법은 아까 누구 입장?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 차입자가 아니라 대출자 입장. (437페이지) 건물. 자,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한다?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아닙니다.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최근 4년 동안 3번 출제했어요. 건물은 원가법. 자, 그리고 뭐죠? 거기 20조 2항에 보면 건설기계, 3항 보면 선박,
사항, 항공기 다 뭐다? 원가법. 선박은 뭐죠? 선박은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되 각각 뭐를 적용한다? 원값. 구분하여 감정평가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자, 주의할 거는 여기 뭐가 안 들어갔다? 20조 1항에 보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뭐다? 원가법이 아니라 뭐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시험에 나오면 주의해야 되죠. 자동차는 또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그리고 과수원. 여러분 과수원은요 수익환원법이 아닙니다. 18조 과수원은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 21조 동산도 거래사례비교법. 22조에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어떻게 돼?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 자, 프린트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14조 1항이죠. 1번 맞고요. 2번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 2번 정답. 3번 감정평가 요거 몇 조? 6조. 16조에 나오죠. 감정평가업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일 경우는 뭐를 적용?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이 아닙니다. 거래사례비교법 주의해 두고. 자, 4번은 25조입니다.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자, 밑줄은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하여야 하나 원상 회복 비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출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15번 17조 2항이 나오죠. 감정평가업자는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 뭐를 줘요? 거래사례비교법. 요거 2항이고 17조 1항은 뭐죠? 우리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17조.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죠. 19조에 광업재단. 19조의 광업재단 2항, 광업재단. 그리고 또 23조의 무형자산. 23조 3항에 보면 우리 뭐 나왔어요? 영업권 나오죠. 작년에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뭐 전용측선 이용권 이런 무형자산. 예? 그리고 관련해서 24조 3항에 보면 또 기업 가치 이런 걸 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수익환원법. 요거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5개 놓고 틀린 거 찾아라. 작년에 냈잖아요. 이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원래 틀리지 마세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왜요? 437페이지 14조 3항 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자 밑줄은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 밑줄. 자, 여러분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박스. 여러분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에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할 때는 뭐를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올해 시험에 3항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또 적정한 실거래가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있죠? 예,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그래서 도시적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서 우리가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집가 수준 등을 보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적정한 실거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 출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이란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보시고 이제 마지막 단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남았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